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좀 늦은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좀 저희가 뻔하지 않은 펀한 바둑 세계라는 주제로 오늘은 사실 뭐 특강이나 강의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좀 바둑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그 강사 사실 프로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도 굳이 좀 소개를 더 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바둑 프로기사회 전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자가 회장이 된 건 처음이고요. 최연소 회장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저희 강의에서는 얼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우정 프로도 잠시 개인 소개 한번 부탁을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네. 긴장들 푸시고요. 일단 제가 제일 긴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많은 분들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저도 여자 프로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프로기사가 53명? 네, 53명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여자 프로기사가 53명 정도 되고요. 전체 기사는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아직까지 프로기사가 전국이에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네, 나름, 예. 프로기사들 중에서도 연식이 좀 됐습니다. 여자 기사 중에서는 좀 아직 어리지만 원로에 속할 정도로 저희가 좀 위쪽이긴 한데, 그만큼 네, 경험이 많은 그런 기사들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왜 이런 강의를 하게 됐고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는지 거기부터 이야기하면서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저희는 여기 와주신 게 굉장히 신기해요. 뭘 믿고 뭘 보고 이 자리에 오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까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직접 여쭤보고 대답 듣고 또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두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바둑 이미 다 잘 두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걔도 웬만큼 안다. 사실 이 강의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분들 있으시죠? 제 여기는 꽤 고수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들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바둑을 좋아해 주셔서 오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강의 다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시면. 네. 일단 저희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건 최근에 미생도 아시죠? 그리고 신의 한 수 영화도 있었고, 스톤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영화들 통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분위기를 타서 바둑 보급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 그리고 또 이 바둑이 정말 이 좋은 바둑에 대해서 좀 알려보자 라는 취지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제가 너무 떠드는 거예요. 저희의 컨셉을 좀 저희가 강의를 어떤 식으로 준비했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컨셉은 저희가 하우정 프로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표정을 좀 풀어주세요. 지금 맥주 한 잔 먹고 올 걸 그랬나봐요. 저희는 30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둑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30강 중에서 10강에 한 번 꼴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같이 만나고요. 바둑을 가르쳐드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 어려서 그런데 제일 미모 담당, 몸매 담당은 거짓말이고요. 원래 되게 웃겨요, 원래. 되게 웃긴데 제가 약간 처음엔 그럴 수가 없어서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둑으로. 저는 사실은 효정이랑 저랑은 되게 친한 친구거든요. 친한 친구인데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우리들이 막 깔깔깔깔 보통 때 같으면 엔진할 장면이 너무 많은데 그냥 여과 없이 그래서 좀 실망하실 것 같기도 한데
깔깔깔깔 찍었는데 우리 둘이가 같이 있으면 뭔가 이래저래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재밌는 바둑을 많이 뒀으면 좋겠고요. 저희 친구들 중에는 여러 바둑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남자, 여자, 정말 노, 소 다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 있어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동안 바둑 강의나 이런 바둑 TV에서 나오는 방송이나 보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입문 강좌들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책을 보면 찾아볼 수도 있고 여기저기 많긴 한데 저희가 잡았던 컨셉은 이 WMC로 여자 기사 2명에서 강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둑에 대한 기술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바둑이 갖고 있는 매력, 또 바둑이 갖고 있는 그 깊이와 이런 재미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초반에는 나름 입문을 좀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과 인생, 내지는 이제 바둑과 입문, 이런 것들을 저희끼리 그냥 떠들어요.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하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바둑만 늘어야 되겠다, 바둑에 능통해야 되겠다, 그런 강의보다는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얘기하고 좀 즐겁게 좀 다방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둑을 좀 잘 두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도 찍어볼게. 찍어볼게. 나 지금 내가 못 찍는다. 저기 뒤에 계시는 저기 좌상귀. 바둑 두시죠? 두기는 근데 잘 두지는 얼마 네. 인터넷 보고 봐도 잘 풀 때는 없고 못 쓸 때는 실컷. 그러니까 저희 안 되시거든요. 이미지가 너무 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실력을 떠는 그 이상의 뭔가는 있으니까요. 꼭 들으실 것 같고요. 저희 뒤에 저희 아버님 바로 두실 것 같은데. 아예 처음이세요? 컴퓨터 학원 몇 번 이겨봤어요. 네? 컴퓨터 학원 몇 번 이겨봤어요. 아하, 그래요? 컴퓨터 하고요? 네. 그럼 진짜 생초보 제 찍을 수 있어요. 이 두 분. 맞죠?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어떤 생각으로? 김정은. 김장훈 팬클럽에 오신 거예요? 아니 바둑을 좀 알고 있으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분들하고도 쉽게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른이랑 소통하는 그런 얘기하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요즘은 너무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베스트 프렌드들 평균 연령이 65세예요. 진짜 바둑으로 그거는 정말 제일 자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바둑을 저희가 수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손수자의 말씀 단자를 써서 손으로 나눈 대화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나이도 차이 나고 취미도 다르고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뭔가를 풀어나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바둑을 서로 둔다면 그냥 말이 필요 없이 바둑을 통해서 한 번 이렇게 두다 보면 그 사람의 스타일과 성격도 대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 조금 더 쉽게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제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바둑의 기술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 굉장히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 나는 아침에 그거 뭐지 신문 편지도 뭐라 그러지? 매일. 메시지가 네네네. 당첨이 됐다고 왔어. 접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근데 여기 해학과 다니거든요. 네. 편입생이에요. 이번 학기 처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학기 처음이라 네.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다 잘해. 그래서 여기 무슨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 저기 1년에 한 번씩 하는 무슨 뭐지? 페스티벌도 네, 뭐지? 네. 축제. 네네. 그래서 자원봉사로 우리 딸까지 동원해서 엄마와 딸 내가 그 자원봉사로 공연도 해줘요. 네.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우리 전통춤 부채춤을 보여주고 나는 가야금을 들려주고 네. 오늘은 우리 딸이 또 대학원 박사과정이라 걔는 학교가 있고 우리 아저씨랑 나랑 여기 참여한 거야. 여기 안 그랬으면 네. 안 그랬으면 3명이 다 왔을 텐데 가족은 3명. 그럼 네. 같이 이제 바둑을 배우실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바둑을 줬어요. 정말? 두실 줄 아시는 거예요? 아니 오목을 줬다는 거야. 저희 아버님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잘 두실 것 같아요. 잘 못 져요. 16고. 잘 그런 못하고 거잘 모르는 맨날 가만 자고 구경만 해. 그 테레비를.
그래서 근데, 네. 본격적으로 하려면 아예 그래서 내가 일부러 왔어요. 잘 오셨어요. 저희가 사실 바둑이 가족들이 같이 하면 가장 좋습니다. 뭐 나한테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자꾸 질문해.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내가 강의를 할 수도 있어. 자리를 이쪽으로. 네, 저는 참고로 이름이 이진실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가족들이 정말 바둑을 같이 배우면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사실 저희 언니가 프로기사입니다. 저희 언니는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일본 프로기사가 되고 저는 한국인 프로기사가 됐는데 저희 형부가 프로기사예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프로기사. 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나 보네요. 저희 남편이 바둑을 아마 5년 정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바둑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믿지 않으시네. 하지만 애는 둘이 있습니다. 지금 하우정 프로는요. 네, 제 저기 남편. 부부기사예요. 네. 프로기사. 네.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요, 네. 제 남편도 바둑 프로기사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상훈 구단이라고. 이상훈이 프로기사가 2명이 있는데요. 동명이인이. 제가 이세돌 형수인 줄 알아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이세돌은 텐데. 굉장히 유명한. 네, 저는 큰 이상훈, 작은 이상훈 중에 좀 더 잘생긴 이상훈의 아내입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하우정 프로도 지금 슬라에 딸이 둘이 있는데 다 바둑 배워요. 그리고 저희 언니도 아들이 둘이 바둑을 배워요. 근데 저희 아들도 이제 제 아들이 3살이어서 내년에 이제 프로를 진화시킬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바둑이 정말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부모 간에 조금만 지나면 사춘기 오고 대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둑을 통해서 같이 또 부부 간에도 둘이는 잘 안 두더라고요, 싸워서. 근데 이제 같이 배우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딸한테 가장 좋은 거 시키고 싶잖아요, 엄마가. 네, 바둑은 꼭 시켜야겠다. 네, 말 가능해요. 네, 뭐 저희에게는 앞으로도 뭐 이 강의 안에서도요, 저희끼리 굉장히 떠들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저희끼리 스스로 막 서로 폭로전하고 그래서 아마 만약에 들으시면 다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오신 분들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화나 보이세요. 얼굴이 하얘셔요. 그러신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셨는지 참.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네.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셨거든요. 다들 두시는구나. 그래서 두셨는데 이제 기본기를 다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겠죠. 그런 거 아니고 일단 한번 가보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는 중급반, 고급반 위주로 강의를 할까 했었는데 이제 차근차근 가자 해가지고 고급반부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 강의가 인기가 많으면 계속 찍을 겁니다. 근데 인기가 없으면 학교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힐링 캠프 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진행 방식 알고 계신가요? 방청객 모든 분들이 질문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분씩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바둑 두실 때 그때 시절의 얘기가 좀 궁금해요. 네, 프로기사 최연소 입단하셨고 또 13살 뭐 이런 식으로 15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린 시절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먼저 1번으로 질문을 던지는데요. 한 분씩 준비해 주세요. 네, 준비해 주시면 순서 네, 속 깊은 얘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시절 어떠셨나요? 어린 시절이요? 지금도 어린데. 죄송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 공부하면은 저는 16살 때 프로가 됐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하게 프로가 된 그런 케이스여서 제 얘기는 재미없고요. 옆에 하우정 프로가 당시 최연소 아니었어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 12세 최연소 입단입니다. 그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8살 때 바둑 시작했는데요.
벌써 바둑을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웃으시질 않네요. 진짜. 28? 근데 바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린 시절에는, 네, 잘 못하겠네요.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늦게 배운 편이에요. 제가 한 10살 이때쯤 배웠는데, 그때 바둑 대회를 갔어요. 근데 정말 이쁘고 하얗고, 저 같이 있는 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땀에서, 굉장히 하얗고 이쁘고 똘망똘망한 그 친구가 이제 결승전 이런 걸 두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우정이었어요. 부질없어요. 그쵸? 지금 다 비슷해요. 근데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지망했고, 프로가 됐고, 사실 제가 프로 된 지 내년이 20년 차입니다. 근데 이제는 굉장히 오래됐죠.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바둑만 두고 프로를 꿈꾸고 조금은 재미없고 조금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재밌게 살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쪽에 저희 학원님 계신데, 네. 손 드신 분 아니에요? 시작해볼까요? 네. 소개랑 같이 한번 질문해 주시죠. 저는 SKU 지금 3학년 재학 중인 이세영이고요. 처음 올 생각은 오늘 교수님이랑 미팅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천승미 교수님이라고 저희 영어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게 됐습니다. 궁금한 거는 없으신 건가요? 어린 시절 때도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바둑을 처음 접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쯤에 이제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제 바둑 학원을 다녔었어요, 잠깐. 근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는 걸 해보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 보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졌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모르겠다. 저는 그냥 과정을, 도는 과정에서 그냥 내가 아는 대로만 해보자 하다가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그 선생님들은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넘기셨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깨달았던 것들이 기억나요? 우리 처음 바둑 배웠을 때 기억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저도 많이 봤는데, 사실 어느 순간 바둑을 이해하고 알고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13살이니까 한 8살 때 좀 기억이 저는 워낙 승부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뭘 하면 지질 안 하려고 맨날 눈에 불을 켜고 해서 승부욕이 있는 사람들은 바둑에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지면 울었던 것 같아요. 동기는 했었는데 그냥 제 성격이랑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둑은 어쨌든 죽고 사는 것, 상대방을 잡는 것, 집이 많고 적고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돌을 잡고 싶었고 이기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좀 되지 않았을까. 제가 보면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셔서 안 맞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그리고요, 억지로 질문시키지 마세요. 꺼문하는 것 같아요. 정기일 분이 불같은 성격과 열정을 가지시면 프로기사의 조건이 있나요? 성격이 안 좋아야지. 물론 좀 바둑을 때는 좀 롯데가 되는데 바둑을 때는 네네. 이렇게 전환이 참 잘 되시는 정말 친절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하신데 바둑을 두면 정말 미련해지는 그렇다고 하죠. 그쪽 라인에 손들어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냥 정확하게 든 건 아닌데 그냥 흘러들리는 예를 들어 프로에 들어가는 게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대략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법고시는 지금은 좀 로스쿨 같은 것들이 쉬워졌지만 그 전에는 어쨌거나 상대평가이긴 한데 지원자 수가 뭐 차이는 당연히 그게 좀 적겠지만 1년에 그거 뽑는 게 뭐 몇 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랑 두 번째가 또
보면은 젊었을 때 사람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나이 먹으면 좀잘 못하는 게 그리고 스포츠 같은 거야 워낙에 체력적인 게 당연히 차이가 나니까 일반 운동을 보는데 이거는 분명히 체력적으로 다른 거랑 스포츠랑 차이가 어느 정도 똑같다고 하지만 앉아서 하는 건데 근데 왜 그게 나이만 먹으면 사람들이 실력이 떨어지고 좀 궁금합니다. 오늘 잘 주십니다. 질문이요. 일단 저희 좀 깨알 자랑 좀 할게요. 여자 기사는 1년에 2명을 뽑습니다. 봄, 가을로 1명씩 해서 2명을 뽑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남자 기사는 13명 정도 뽑아요. 그러니까 1년에 15명을 뽑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입단할 때는 정말 6명, 4명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죠, 솔직히.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55명밖에 기사가 없고 일단 1년에 2명씩 뽑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사법고시보다 힘들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냥 사법고시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좀 수요, 워낙 입단물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실력 나이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추가로 네. 하면서 이게 그냥 일반 스포츠는 몸으로 하는 거니까 분명히 여자가 남자 거의 다 지쳐지는데 앉아서 하고 머리 쓰는 거면 특히 체력이 상관없고 머리인데 왜 물론 여자가 비율이 적다고 하지만 그 비율에 비해서 여자들이 올라가는 게 되게 적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 제가 나름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했고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일단 수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여자 기자들이 이제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위권 안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의사분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여자들이 운전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요즘 사법고시나 어떤 시험을 봐도 외우는 시험은 다 1등입니다. 거의 상위 사법연수원의 상위 랭커들이 다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외우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데 운전을 못하는 것처럼 공간 지각 능력이나 이런 창의력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진대요. 근데 바둑은 이 공간 지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고요. 그 외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건 바둑은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력 싸움인데 그게 정말 나이가 들수록 또 많은 일을 할수록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승부에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앞으로 좀 풀어볼 숙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곧 제가 보기엔 10년, 15년 정도 되면 여자들이 1등을 하는 그 시대가 골프처럼 장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추첨돼서 왔잖아요. 네네네. 이 바둑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면 누구랑 아무랑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후보가 원대하죠. 한국하고 일본만 있는 거나 진짜 전혀 네네. 어디에 가서 예.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국내에 바둑 인구는 700만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시아 세계대회 이런 아마추어 대회라면 75개국 정도가 참가합니다. 굉장히 많이 둬요. 사람들이 바둑하면 동아시아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프로대회가 있습니다. 프로대회가 있고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60년 이상이 된 바둑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매년 2주일 정도 장소를 바꿔가면서 거기에 모여서 이제 바둑 즐기고 축제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예전에 부모들이 막 이렇게 외국자 가면 체스 두니까 체스를 둬라. 그래야지 나가야 적응할 수 있다 그러는데 외국에서 사실 엘리트들이 거의 다 바둑을 둬요. 요즘에는 그런 면에서도 바둑을 좀 권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배우셔서요, 밖에 해외 나가시면 이제 선배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56세인데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믿을 거예요. 응원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SDU 재학생이고 지금 실용음악과 재학 중에 있습니다. 멀리 사천에서 프로그램 보기를 보려고 올라왔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게 아주 노골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저희 아버지는 요즘도 늘 공부를 하시는데 여태껏 5급을 두십니다. 저 또한
뭐 공부를 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냥 5분 마무리고 기원을 제가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기원을 다녀도 1년 전에 C급을 두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이 C급을 두고 있습니다. 기력이 어떻게 하면 하는지 이게 진짜 선생님이 중요한 거죠. 너무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정답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굉장히 커요. 아니, 실제로 저희가 운동을 할 때,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치든 어떤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어떤 폼으로 어떻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바둑도 뭐 책 보거나 아무한테 배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둑의 원리부터, 기초부터 누구한테 배우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30년을 둬도 완전 뭐 10급이다, 20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한번 들으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기본기를 다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를 했는데 나는 이걸 못하고 이거 약한데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다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그걸 약간 잡아주고 다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계속 한다고 발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좀 공부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아버님, 어머님은 좀 자제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어머님 하면.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네. 당분간 대국을 접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시 두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운동할 때는 사실 폼 교정을 하고 뭘 할 때는 실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바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거를 계속 실전에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망가져도 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래야지 이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배웠으면 실전하고 이거 같이 병행하시면 돼요.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교환을 제작하다 보니 네, 바둑 공부에 본인이 대국을 실제로 하고 복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네, 제가 계속 답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마이크 울렁증이 있어요. 마이크 울렁증. 제가 혼자 떠들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심해서 제가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둑의 가장 장점, 바둑을 두면 좋은 점을 꼽으라면 복기입니다. 복기가 다시 복장, 다시 바둑을 놔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게 저희를 천재인지 알고 생각하시는 게 한 번 둔 바둑 이렇게 두고 쓴 다음에 다 외우잖아요. 그거 여러분들도 가능하세요. 솔직히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뒀던 바둑을 다시 한번 놔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대방은 왜 뒀는지 이런 것들 나누면서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기라는 그 자체는 자기 반성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게 바둑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강의 들으시면 복기를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되실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지금 저희 원래 이 토크식 진행이 한 4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인데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 얘기하면서 네, 진행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저기 바둑 때 보면은 세계대회 항상 우승하시게 됩니다. 우승을 하시게 됩니다. 네. 나는 궁금한 게 실제 프로들이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제 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탑 10 정도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차이라는 거는 바둑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2집, 3집 차이 나는 거죠. 실력이라는 게. 그 정도? 한 2집 정도. 네, 그 정도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걸로, 믿으세요? 네, 그래서 탑 10 정도는 그렇고요. 나머지들은 단판 승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갑자기 미치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이 색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네, 제가, 사실 명확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한 대로 굉장히 미묘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프로가 됐다라는 건 다 비슷한 실력 갖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의 그 한계를 뛰어넘은 기사들과 그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한 기사들의 그 차이는 비단 실력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실력은 정말 비슷한데,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를 들면요. 정말 비슷한 남자 두 기사가 이제 친구였어요. 근데 두 기사 결승전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 한
한 기사는 우승을 하면서 최고 정상급 기사가 됐고요. 준우승을 했던 그 친구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한 3년 정도를 헤맸어요. 네, 이게 어찌됐든 승부를 하고 서로가 교감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기고 지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뭐 단지 실력만의 차이로 프로 세계에서는 규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간 보충 질문인데요. 네. 이제 바둑이 보면 이제 단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면 아마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1단이랑 차이가 나는데 이제 프로들은 이제 뭐 이세돌, 뭐 이창호 다 아시겠지만 막 5단이 막 이겨버리고 네, 맞아요. 7단이 막 다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프로들은 딱 보면은 저 사람이 5단 하는데 9단하고 붙어가지고 지나 이기나 이게 되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프로의 그 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진짜 그게 실력 차이가 진짜 1단과 2단과 딱 나눠지는 건지 아니면 단지 경력에 따른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네. 일단 프로가 되면 초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제는 9단까지가 있어요. 9단을 이제 신의 경지에 올랐다 해서 입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프로들에서의 단은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승단대회라는 게 존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합을 10대회를 나가서 승률 80% 이러면 이제 단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단위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세계대회를 우승하면 승단이 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초단들이 오히려 9단을 이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로들 사이에서는 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승단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제가 2단으로 돼 있고 여기 저희 하우정 프로가 4단으로 돼 있어요. 제가 막 2점 깔거나 더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단지 제가 승부를 조금 떠난 지 오래돼서 좀 등한시하고 기사회장님이 바쁘다 보니까 뭐 등한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프로끼리는 뭐 이렇게 그 단위로 실력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단위 체계를 아예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 그냥 프로는 프로로 통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